달서구 의회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달서구 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달서구 사무의 민관 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달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김태영, 이성순, 조복희, 박완규, 윤건근, 김인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의원은 기적과 모험의 놀이터를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으며 이성순 의원은 중복, 중증장애 아이들을 둔 엄마들의 고통과 복지사회를 위한 관심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조복희 의원은 깨친맛 음식점 사업을 스타 음식점 사업으로 왜 변경하는가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으며 박완규 의원은 학산 정상 정자 설치와 잔디광장에 대하여, 김인호 의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또 윤건근 의원은 위탁사업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달서구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 뒤 4월 30일 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24일 군민소통관에서 대구시 신청사 이전 후보지 연구영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이날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엔 유치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과 기관 사회단체장, 지역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유치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대상지 현황 분석과 시민 의견 조사, 입지의 당위성, 타 후보지와의 비교 우위 분석,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으로 연구 용역 보고회는 진행됐습니다. 이전 타 시도의 청사 이전 사례를 들며 이를 토대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접근성, 부지 조건, 경제성, 지역 및 지세 등 5가지의 입지 선정 예상 평가 지표와 다른 후보지와의 장단점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하규룡 영남대 교수에 따르면 대구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달서구의 신청사 유치 호감도 조사에서 매우 찬성이 454명, 찬성 250명으로 대략 70%가 찬성했으며 반면에 보통 231명과 반대 24명, 매우 반대 37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달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 시 중요 기준으로 첫 번째로 지역 균형성을 꼽았고 그 다음으론 접근성, 발전 가능성 등으로 순위가 나왔습니다. 달성군 신청사 유치 장점에선 신성장 산업 중심이 첫 번째 장점에 다음으론 교통의 편리, 위치적 장점, 인구 분포 순으로 시민 의견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달성군 입장에서 특히 균형 발전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 또한 지역의 교통의 접근성 역시 여러 가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또한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도로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달성이 신청사 유치의 가장 큰 최적 입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다른 북구나 중구, 그 다음에 달서구에 비해서 아직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는 강점을 어떻게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완료 보고 때까지 저희가 면밀히 찾을 계획이 있고 또한 대구시 입장에서 단순히 달성 입장에서 이것을 청사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100년대계를 바라보고 했을 때 달성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제 최적이 될 것이다라는 좀 더 면밀한 타당성이 될 수 있도록 완료보고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달성구는 이번 중간 보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초 용역을 확정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신청사 화원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24일 군민소통관에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주민 주도의 청소년 행복 공동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발대식엔 화원업과 농공업, 육아업을 비롯해 7개 읍면의 마을 추진위원들과 김문호 군수, 서도원 군의회 부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발대식은 개회를 시작으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유치 관련 동영상 상영, 위촉장 전달, 추진위원회 각오와 다짐,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각 읍면별 추진위원 각오와 다짐에선 처음 참가한 육아업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열정을 담아 교육 달성, 교육 나눔 육아를 만들겠다는 힘찬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을 대표해 달성군 우리마을 교육 나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 공동체 복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추진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결의를 다지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 민관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달성군은 달성 산단 참꽃 직장 어린이집 개원식을 23일 개최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 기업하기 좋은 달성을 만드는데 지자체와 기업체 간 협업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달성 산단 참꽃 직장 어린이집은 지난 2016년 달성 산업 1차 단지 내 대동금속과 이수페타시스 등 35개 기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 12, 20여 원 등이 투입됐으며 달성군에선 부지를 무상 제공했습니다. 육아 복리에 위치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부지 847제곱미터에 연면적 96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먼저 달성군에 이렇게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생기게 돼서 어린이집 오순장으로서 너무 반갑고 좋고요. 그리고 저는 어린이집을 교사들이 행복하고 교사들이 행복해서 원아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만 4세 원아들까지만 지금 보육하고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 4세 아이들이 커서 만 5세가 돼서 7살이 되면 저희는 내년에는 원래는 64명이지만 내년에는 84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날 개원식은 경과 보고와 환영사, 인사말, 축사, 테이프 커팅 등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빈들과 지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여기가 시설적으로 너무 이제 깨끗하고 넓어서 아이들 뛰어놀기가 너무 좋고요. 비용적으로도 너무 좋고 또 선생님들도 너무 전문적이고 좋으셔서 좀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축하드리고요. 저희 아이들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어린이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달성 산단 참꽃 직장 어린이집은 2015년 11월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 건의를 시작으로 2018년 2월 공사에 착수해 그해 10월 준공하게 됐으며 2018년 11월 대동금속과 계명문화대학교는 위탁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운영 중입니다.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 유일의 소방안전산업 전문 최대 규모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인 소방 전문 행사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335개의 기관단체 참가와 소방제품 종합 전시 및 체험 행사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첨단 소방재난 관련 신기술 제품 등을 전시하고 안전체험과 야외 전시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335개의 기관단체가 1203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첨단 소방장비 전시와 소방안전 학술 세미나, 취업 박람회, 일반인 경연대회 등 시립과 편익정대와 더불어 즐기는 축제로 열렸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선보인 제1회 소방청장배 전국 소방공무원 체육대회를 대구 전역에서 개최하고 소방청 홍보대사인 배우 박혜진 씨가 행사장에서 사인회를 펼치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대 행사로는 소방산업 대상 시상식과 심폐소생술 경연, 소방차량 전시, 인명구조견 경진대회, 궁중기마대 순찰시연, 버스킹 공연 등 관람객들이 함께 즐기는 안전축제 한마당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령별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2019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컬러지기 발대식을 대구시청에서 20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컬러지기 모집을 진행한 결과 301명의 대구 시민들이 신청 접수했으며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지원했습니다. 2019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이날 발대식은 자원봉사자 인성교육과 2019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소개 및 세부 내용 안내, 컬러지기 대표 선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컬러지기는 축제 현장 곳곳에서 축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치러지도록 프로그램 지원과 안내, 통역, 기자단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2019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은 5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국제보상로 일대에서 개최되며 메인 프로그램인 컬러풀 프레이드와 거리 예술제, 컬러풀 예술 장터 등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축제로 열립니다. 대구 아트 페스티벌 2019전이 4월 27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1에서 13 전시실에서 전시됩니다. 대구미술협회와 대구문화예술회관이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대구 아트 페스티벌 2019는 올해로 9번째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미술 문화의 소통과 순환을 목적으로 미술인과 시민, 미술의 장르 간 화합, 세대 간의 영역을 넘어 보다 큰 소통을 통해 진정한 전시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일종의 아트페어 형식의 대구 아트 페스티벌은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작가가 직접 미술시장의 현장에서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창입니다. 이번 전시는 1,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의 1에서 4 전시실 그리고 2층의 6에서 10 전시실까지가 아트페어 참여 작가의 작품이고 2층의 12와 13 전시실에는 특별 기획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세영 개인전, 레드 산수전이 갤러리 분도에서 5월 4일까지 전시합니다. 하가 이세현 작가가 펼쳐내는 산수화의 큰 틀은 경상남도 거제와 통영 앞바다와 섬들입니다. 그의 작품은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풍경이며 고향의 섬들과 바다, 폭우의 이미지는 그가 그린 그림의 구도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 육군 휴전선 전방부대에서 경험한 시각적 경험이 현재 그를 대표하는 붉은색의 산수를 결정했고 야간 적외선 투시경에 비친 산과 들녘의 모습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2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는 5월 4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3일 월강 수변공원 도원지에서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 경북지부와 합동으로 생태교란 외래어종인 베스 블루길 퇴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야생생물협회 달서구 지부 임원과 잠수부 등 25여 명이 참여하여 도원지에 서식하는
생태 파괴 어종인 베스, 블루기를 퇴치하여 토종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외래 어종인 베스, 블루길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산란철로 이 시기에 퇴치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외래 어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토종 물고기의 생태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관하여 큰 호응을 보였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행사를 자주 실시하여 외래 어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월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사문진 역사공원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벚꽃 향기로 가득 찬 사문진 역사공원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온 버스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특히 사문진 역사공원은 국내 최초로 피아노가 유입된 곳으로 유람선을 비롯하여 작년 4월에 개통한 낙동강 생태 탐방로가 있어 어린이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며 꽃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의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문진 역사공원 뒤쪽 하원 동산에는 오리 전기차, 동물원, 연못, 전망대, 넓은 잔디 광장 등이 있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은 23일 경남 고성군 거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협력 우수 사례 공유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 거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지면에 민간협력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특화사업 설명회에서는 구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 취약계층 이불빨래 지원사업, 독거 어르신 달성투어, 설 추석 명절 선물 꾸러미 전달사업, 마음 따뜻한 겨울나기 등 1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특화 사업들을 소개하고 시행착오와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성소방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119 시민안전봉사단 등 48명이 20일에서 21일 양일간 비슬산에서 개최되는 제23회 비슬산 창꽃문화제에서 이색 홍보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홍보 부스에서 넌 불 조심할 때가 제일 예뻐, 방치하면 상상도 못할 산불 예방합시다, 넌 지금 CPR 교육이 땡긴다 등 재치 있는 현수막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전국 방방곡곡에서 관광객이 모여든 창꽃문화제에서 달성소방서 홍보 부스에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3,450명이 다녀갔으며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체험장 운영, 피난 우선 의식 전환 홍보, 산불 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방화 저감 대책 홍보, 부주의에 의한 화재 피해 저감 대책 홍보, 음료 및 휴식 공간 제공 등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김효인, 임준환입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났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4월 달성 치안알림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음란물 영상 유통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달성경찰서에서는 불법 촬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경찰과 다양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올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를 검거하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행위인 유통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112나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앱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IT기술 강국 아래 불법 음란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불법 음란물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탄력 순찰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순찰이란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 순찰을 하는 주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말합니다. 탄력 순찰 신청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해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순찰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법과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파출소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어두운 골목이나 한적한 곳 등 다니기 무서운 장소가 있었다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탄력 순찰 제도 활용이 치안 사각지대 없는 더욱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는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을 걱정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달성경찰서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달성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아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 동안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2월 말부터는 주민 간담회와 함께 대중교통, 대학, 전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의료 현장과 대중교통, 대학 내, 전통시장 등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면책과 익명조사 등 피해자 보호 제도도 병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와 이웃의 일상을 바꿀 수 있게 우리 경찰에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그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 2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서민들의 급박하고 궁핍한 형편을 악용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악성 코드 앱 설치 후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돈을 입금시키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신용등급 조정과 대환대출, 담보비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의 예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심리적 압박 후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수사의 예금 보호를 이유로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행사들이 주변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봄의 정취도 마음껏 느끼시고 소중한 추억 가득 쌓는 4월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성 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유인이었습니다.